대통령 복귀 시에도 야당이 똑같이 줄탄핵을 이어가고 재탄핵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좀 전국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먼저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지하는 분들께 역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금방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민주당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독재에 맞섰다. 우리는 언제나 공정과 법치와 그 민주화를 인권 이런 걸 주장했다 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것들, 민주당이 드러난 모습 보면은 과연 그 민주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맞는지 그 당시에는 독재에 맞서가 민주화했다고 늘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을 텐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법치와 공정과 상식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요? 카카오톡 검열하고 전환길이가 선관위 비판하니까 전환길을 고발해버리고 헌법재판소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전환길을 또 고발해버리고 아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지금 저는 역으로요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이용당했다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이제는 결별할 때가 됐지 않았나.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무서워서 그동안 꾹 참고 있던 사람들도 결국은 저는 DJ 표를 빌리자면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 그랬거든요. 그들도 결국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나치게 조기 대선 가기 위해서 막 몰아붙이는 게 싫었는데 그 침묵했는 사람도 공범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들은 이제 결별할 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봐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밀어붙이는 세력들 보면 지금 법치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다 금지로 다 걸렸잖아요. 그냥 법치 필요 없어. 공정 필요 없어. 무조건 재판도 필요 없고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조건 조기 대선에서 오직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과연 그게 목적은 어떠더라도 그 과정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법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건 자유인데 한 번쯤은 내가 그동안 속았나? 속았다니까요. 언론에 대해서 속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매일신문 이 방송을 다 전 국민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지금 진실된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어오신 이제 직무 복귀하고 난 뒤에 뭘 하길 원하느냐 하면 첫 번째 저는 당연히 대국민 통합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죠. 국민 통합 메시지. 그렇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탄핵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두 조각난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그래도 우리 같은 국민 아닙니까?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걸고자 했지만 방법상이 달랐지 않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큰 대전제 안에서 우리 국가가 국민이 어려우니까 지금 통합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철저한 안보가 여전히 튼튼하다.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한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지난주에 서해안에 그 잠정수역 안에 인공식 구조물 설치했던 게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구조물. 중국에서는 그걸 양식장이라 그랬지만 사실은요 남중국해에 과거에 중국이 설치했던 걸 생각해보면 그게 군사기지 미사일 기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불안해하잖아요. 중국이 결국은 우리 체제 전쟁이라 하기도 하고 또 초안전이라 해서 군사적으로 침략할 줄 아는데 실제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쪽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중국이 진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제2의 홍콩이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철저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보 든든합니다. 보여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빨리 정상회담 해가지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에 우리가 실리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엄청난 기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는 그러면 그렇죠. 세 번째는 물론 이제 안보 경제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그동안 이제 알려진 많은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을 2030 세대들이 분노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법치와 공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 저는 인터넷 댓글부터요 국적을 밝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인들이 많은 인터넷 댓글 달아서 우리나라 남녀 혐오 조장하고
뭐 한남이니 막 이래가지고 서로 폄하한다던데 그 최소한 댓글 달 때 저는 실명으로 댓글 달면 좋겠거든요. 근데 실명제지만 그것까지는 설령 쉽지 않더라도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중국 5성기지 딱 표시되는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처럼 뭐 그 외에 아까 말한 문제점 드러난 것들을 서서히 개선해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면 옛날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덧붙여서 그런 정책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댓글 국적 표시 같은 거는 뭐 여당에서도 여태까지 얘기가 종종 나왔었죠. 김기현 의원이 직접 그 법안 발의까지 했을 거예요. 저희가 뭐 중국인 투표권 문제부터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예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 좀 쟁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약간 그 인터넷 댓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우려점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개인정보 또 보호랑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절충해서 빨리 입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통합, 한미동맹, 댓글, 국적 표시 이 3개 정도 일단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대통령 그래도 언급이 좀 나왔으니까 최근에 혹시 연락받은 적 있으세요? 혹시 대통령? 아니요. 어제 보니까 어떤 출판사 책이 또 나왔는데 그 얘기 안 그러면 아니 그거는요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신평 교수가 쓰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쓴 것으로 언론에 나오던데 아니 이 시국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금 엄중한 탄핵 정국 시기에 책을 냈다 대통령이 말이 안 되고요. 전한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 책 쓰신 저자분이 이제 출판 기념회 할 때 그 초청받아서 갔는 그것밖에 없고 그리고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따로 연락받은 적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내용 보니까 윤 대통령 그리고 공동 저자로 그 대표 저자로 윤 대통령 공동 저자로 선생님하고 이제 여러 이제 몇몇 정치인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와전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와전됐죠. 국민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책을 쓴다. 그런 상식적으로 아마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근데 언론사도 만드셨더라고요, 선생님. 그 얘기도 좀. 저는 이제 탄핵 정국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봤죠. 저는 원래는 정치는 안 한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할 수 2030 세대들의 뭔가 요구들을 현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때문에 이제 제가 아스팔트 위에 나왔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언론사를 차렸고요. 4월 1일이니까 이제 오늘 3일째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의 사건 비상기업과 탄핵 정국이라는 사건 이 사실 속에서 왜 이래 국민의 두 조각 나뉘어졌을까? 저는 원인이 바로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레거시 미디어가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무서운 말을 더 무서운 말하면 원흉이라고 생각해요. 국민 분열에. 왜냐하면 뭐 지금 이미 드러났듯이 민주당이 한마디 하면 반대편 이야기 아니죠. 민주당 이야기만 그대로 전하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사실 MBC에서 예전에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나왔을 때 선거법 사건 무죄 나왔을 때 자막이 사필 규정하고 이 쿼트를 그러니까 쌍따옴표를 하고 했어요. 근데 보통 그런 거 할 때 특정인의 워딩을 할 때는 앞에다 그 사람 이름을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그 화면을 보면은 이거 진짜 사필 규정이구나 이렇게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팩트 그대로 말씀드리면 MBC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MBC에서 뭐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고 난 뒤에 이제 그때 그 담화문 발표할 때 나는 국민들과 함께 저는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MBC에서는 그 말을 조작해가지고 저는 국민과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러면 국민과 대통령 갈라놓는 거잖아요. 이거는 최악의 분열이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 MBC죠.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때문에 국민이 분열되잖아요. 하나의 비상기업과 하나의 이 탄핵 정부 속에서 왜 이래 갈라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언론이 그렇게 분열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특히 민감한 정치적인 거 뭐 스포츠 이런 건 왜곡할 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민감한 정치 문제에 관한 것만은 그래 사람 헷갈려 할 때 전한길 뉴스에 찾아와라. 전한길은 진짜 있는 그대로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저는 오직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그 가르침대로 도산 안창원 선생님 가르침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해주면 돼요. 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뭐 하다 보면 인간이니까 뭐 잘못 말을 그럴 때는 언제든지 사과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인이나 저는 그 지도자 위치에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언제나 정직과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정직하게 보도하겠다. 전한길 뉴스는. 두 번째 잘못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나. 그래서 2035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언론사라 생각해서 전한길 뉴스 이틀 전에 오픈했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진짜 그 서버 제공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아니 정말 처음이래요 이렇게. 다운돼 버렸다라고. 네, 다운되고 네. 어제도 그렇고 서버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방문자가 많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또 1인 미디어거든요. 뭐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1인 미디어로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냥 들어오면 재난길이 있고 정직이 있고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작게 시작하지만은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라 그죠? 그 소망 가지고 2030 청년 세대들이 뭐 지원해주면 또 응원해주면 더 크게 발전할 거고. 뭐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걸 그 미국의 헤리테이지 단체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재 좌파들은 돈이 많아요. 예를 들면 민노총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노조 가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우파 쪽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그래 이번에 탄핵 정부 소위 느낀 게 탄핵 반대하는데 예를 들면 그 시위하는 데 있잖아요. 다치거나 또는 시위하는데 그 소송 걸리거나 하면은 그 사람들 보호해줘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되겠다. 구심점이 없어요. 구심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이든 또는 뭐 집회 연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2035 청년 세대들 또는 대학년 시우선언 할 때 경제적인 서포트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총괄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미국 헤리티지 제안처럼 그런 전환길 파이낸셜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봤는데요.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을 지원해 주기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한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다 저희 당이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인데, 그렇죠. 우리 당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 저도 이제 지도부에 속해 있지만 저희가 이제 김용태, 김대섭 의원 정도 제외하면 이 주요 당직자 중에 30대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보다 더 올드해지고 선거 때 사실 청년 보좌역들 필두로 해서 그 브랜딩이 돼가지고 좀 많은 또 이게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던 청년 보좌역들은 다 어디로 가고 다시 그 옛날 그 보수 정당 그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람들 못 챙기고 분열되고 갈등하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이번 정권에서 그 당의 많은 좀 부족한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젊은 사람들 아까 키운다라고 하신 게 저희는 사람 안 키우거든요. 집권을 해서도 우리 사람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김어준 씨 방송 보면은 거기 앞에 막 공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다 생계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기들이 만든 그 생태계 안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좀 활개하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이게 계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쇼츠로 따가지고 만든 다음에 박민영 국민의힘에 일갈 해가지고 저게 그 권 위원장님께 보내도 돼요? 그럼요.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용산에 제가 행정관도 2년 했었거든요. 전 용산에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생했던 젊은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가고 다 교수, 관료, 장성들 들어와서 나 실장, 나 수석, 나 차관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전문성은 있을지언정 어떤 로열티라든가 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 이제 국가적인 사명감 이런 것들은 그때 그 필사적으로 이 선거 한복판 뛰었던 젊은 사람들만은 좀 못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감과 로열티가 사실 이 국가를 지탱하는 힘인 건데 보수 정당은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오죽 답답하면 이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보수 세력들을 결집할 수 있는 또 2030 그리고 청년 세대들 있잖아요. 끌어들일 수 있어가지고 정치의 희망 우리 앞으로 입법은 이렇게 할 겁니다. 청년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그만 말씀 올드해야 되고 결국은 국민의힘은 결국 청년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 그래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런 2030 세대의 호응이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 노력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당이 잘해야 되고 우리 당이 못해서 저런 무도한 민주당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지율 과반 가까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남 탓할 게 아니라 각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부터 이제 박민영 대변인 곧 삭발할 것 같습니다. 좀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26시간 20분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까지 26시간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저희 지금까지 박민영 대변인 그리고 전하계 선생님과 함께했는데 선생님 26시간 20분 남은 상황에서 조금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짤막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어떤 결정이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전체가 승복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하는 쪽이든 간에 같은 국민이잖아요. 서로를 정오하지 말고 예. 선거 나오고 나면 이제는 다시 뭉치자. 예. 우리 월드컵 때도 2000 월드컵 때 뭉쳤던 거 보여줬잖아요. IMF 때도 또 뭉쳤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옛날 국제 보상 운동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나 뭉칩니다. 보기 드물거든요.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이렇게 수십만 명이 나와서 나라 살리자는 것은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예. 일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집회가. 되게 대한민국 신기하다거든요. 예. 우리가 12월 3일에 비상기금 직후에는 대통령 파면하라 이러면 그때 그 파면하라면서 막 많이 모였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찬성하는 쪽보다 반대하는 쪽 10배 이상 집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를 봐가지고 대통령 체포돼 가는 걸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게 생중계 되면서 대한민국 왜 이러냐. 첨단 대한민국 디지털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 성공한 나라가 왜 이러냐라고 걱정 또는 안쓰럽게 전 세계인들이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로 이야 대한민국 사람 대단하네. 저렇게 해서 찬성 반대하다가도 결국은 하나 되는구나. 그것도 폭력이 아니라 민주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진짜 민주주의 실천하는 걸 보여주네. 작게는 그 옛날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처럼 대한민국도 이번에 이야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의회를 바꾸고 정부를 바꾸는 정도로 역시 민주화된 나라 다르구나. 성숙된 시민의식, 성숙된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나오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명영 대변인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랑 또 커피 한잔 하시고 그런 시간 보내셨는데 오늘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좀 다뤄봤습니다.